예. 민생 문제, 정책 문제, 중도 보수라는 그 영역을 이재명 대표에게 선점을 당한 국민의힘. 근데 국민의힘도 사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윤석열의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과 한 몸처럼 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았어야 됐고, 그렇죠? 그 중도층에 이제 소거하는 그런 역할, 석고대죄부터 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2017년도에 그렇게 해봤더니 완전 개멸 당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전략을 다르게 쓴 거 아닙니까? 윤석열 지키자 쪽으로 간 거잖아요, 사실은 주류가. 그러니까 이 시대 인식에서 네. 제가 저거 참 저렇게 하면 더 힘들어질 텐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네. 2016년 17년에 아하. 그나마도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내에서 음. 그나마 탄핵 찬성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아. 2017년, 18년, 20년 선거 졌죠. 자유한국당 이름 됐죠. 미래통합당으로 이름 또 바꿨죠. 네. 그러면서 큰 선거를 다 졌는데요. 그 이후에라도 그나마 불씨를 살려서 살아난 건 네. 그때 그 탄핵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그럼요. 되겠네요. 탄핵에 예. 반대했던 분들, 예. 박근혜 대통령을 사수하자라고 했던 분들이 예. 주류가 돼서 만들었던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여기서 많이 힘들고 그 어두운 터널을 오래 갔지 않습니까? 사실은 탄핵 트라우마는 탄핵 반대 트라우마라고 해야 됩니다. 탄핵 반대 트라우마.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큰 선거에서 졌다라고 네. 생각하면 이게 간단해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예. 과거와의 결별,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관점. 그래서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뿌리도 사실은 민주화 투쟁을 했던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당 합당해서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온 거죠, 예, 일단은. 물론 이제 삼당 합당이라는 그런 그 과정이 있긴 했었지만, 아니 그런데 민주주의에 대한 그 어떤 도전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에, 탄핵이라는. 예, 그때 탄핵을 반대하고 예. 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비호하는 방탄하는 쪽으로만 가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부대표 생각은 예,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에 그 이제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이 이번에 다르게 펼쳐진 면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오히려 악수가 된 거네요. 더 심각해진 잘못 해석을 한 거네요. 그렇죠. 시대 인식이 거꾸로 된 거죠.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참. 그러면 탄핵 반대 트라우마 그때를 보고 이번에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죠. 더 계엄 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예. 더 석고대죄하고 그야말로 뭐 사실 이제 백의종군, 그러니까 뭐 후보 내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와야, 그런 각오까지 보여야 국민들이 뭐 이제 쳐다보기라도 할 텐데, 딱 보면은 탄핵 이 계엄 해제 결의안 이걸 표결하는데도 뭐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만 몇 명 들어왔고 대다수는 당사가 있었고, 그렇죠. 그때부터 사실 내란 동조 세력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중도에서는 아예 버림받고 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네. 청년 세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과거에 국회의원 하면 놀고 먹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번에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보니 네. 아이고 고마운 사람들이다 라고 됐거든요. 그러면 당시 탄핵을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기에서 따끔하게 탄핵 가결을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국회의원분들에 대해서는 고마운 존재라고 된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자리에 없고 어디 다른 데에 있고,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럼 미래 세대들은 무엇이라 하겠느냐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도 이거 아니 그 정치도 이게 이제 비즈니스고 장사라고 한다면 이번 시즌 끝나고 이제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계속 해야 될 건데, 이번 판을 이제 못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뭐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일 텐데. 그런데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 이제 미래 세대한테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선택이 계속해서 이게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 주셨는데 중도를 어떻게 포용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탄핵에 무엇이랄까요?
가결 투표를 던졌던 사람들도 할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준다든가 대변인으로 내세운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그 국민의힘 당 내에 마치 배신자로 그렇죠. 낙인 찍힌다든지.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예. 예. 참 이렇게 보면은 어이쿠 그러면 조기 대선은 어떻게 준비를 하려고 만약에 된다면은요. 조기 대선이 된다면 네. 저러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개요 하나 읽어드려야 돼가지고 아까 네, 그 개요 읽어주세요. ARS 조사 중에서 네. 진보 성향자가 10%대로 잡혔을 때 국민의 힘 후보 때 이재명 예, 뭐 이렇게 조사했던 하면 거. 뭐 그 오차원면에서 비슷하다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게 무슨 조사였습니까? 조사가 스트레이트 네.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22일부터 23, 24일까지 ARS로 조사한 무선 ARS 100%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서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미래 세대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예. 앞으로 이제 보수라는 가치, 정당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예. 나만 다음 선거에 좀 살아남으면 돼. 나만 국민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이른바 텃밭에서 나만 공천받으면 돼. 그러니까 지지층만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만 이것만 좀 안고 가면 내가 배신자 안 되겠지. 예, 그런 생각만 나 살 길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의원 분들도 네. 좀 더 그러니까 자기 업에 음. 충실하면서 그러면서 미래도 좀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없이 벼랑 끝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좀 더 국회의원의 본분에 그래서 이제 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방금 그 말씀이 이거예요. 네.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 현 정권 교체 야당 후보 당선 이거 갤럽입니다. 네. 이게 50% 선에서 내려오지 않죠. 그렇네요. 예, 지금 1% 포인트 뭐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정권 유지가 38입니다. 38. 예. 이번 조사예요, 이번 조사. 이번 예, 조사에서는 지금 2월 4주에 이게 격차가 이렇게 되면 10% 포인트 이상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13% 포인트.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렇죠. 격차 자체가 이 격차가 13% 포인트로 이렇게 계속 된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큰 선거에서 네. 정권 유지가 될 가능성,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죠. 바로 앞에 있는 큰 선거가 펼쳐진다면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 분들은 나는 그냥 계속 배지 달 수 있지 뭐. 1년 지나면 사람들 다 잊을 거야. 맞을 거야.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 않을 거다. 잊지 않을 거다. 예. 연달아서 네. 지방선거가 있고 그렇군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흐름이 계속되면 예. 아, 38, 51. 예. 여기 여당이 지금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국민의힘이 총선 다음 총선에서도 그러면 100석 지킬 거 걱정하셔야 돼요. 예. 100석 안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년 지나면 잊어버리고 뭐 뭔가 다시 또 51대 49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 대선 뭐 마찬가지고 예. 지방선거 총선까지 이른바 지금 국민의힘 쪽이 괴멸할 수 있다. 이거를 보시면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네. 국회의원 선거 지난 국회의원 선거지 않습니까? 네. 그때 계속 이렇게 격차가 났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이 이 파란색, 요 빨간색 요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9% 포인트. 네. 크게 날 때는 여기 뭡니까? 35대 51로 났었잖아요. 지금 이 수준이지 그 않습니까? 수준입니다. 이 수준입니다. 요게 그 12월, 1월 이렇게 되다가 총선 접어들면서 줄어들기는 조금 했지만 붙었는데. 격차가 계속 있었죠. 이렇게 되면서 이 국회의원 총선거라는 큰 선거에서 네. 지금 요게 그대로 지금 의석에 반영됐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번에는 정권 유지가 38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권 교체가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크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지난 총선에서도 표 자체로도 네. 국민의힘이 안 됐고 표를 다 모아서도요. 그리고 지역구에서는 그게 완전히 증폭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조기 대선은 지역구가 하나니까 표로 따져야죠. 거기서도 안 될 수 있고요. 당연히 나아가서는 그 총선이나 네. 지방선거에서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 번이라도 만약 크로스가 된다던가 네. 이래야 되거든요. 지금 갤럽 지표가 요거를 꾸준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네요. 지금 보면은. 예. 그러니까 요거를 다들 보고 계실 텐데 네.
왜 중도 포용을 안 하고 이러면은 중도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이 네. 선점하게 되는 그 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 야. 그런 전망을 한번 이게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도 뭐 전략가가 있을 것이고 여론조사 예. 전문가들 얘기를 들을 텐데 아니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판이 돼갈 거라는 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 계엄 이후가 아니고 계엄 전에 예.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흐름을 보면 어.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바닥을 한번 치고 올라오자. 이게 뭔가를 살리려면 이제 죽어야 살리니까 한번 밑에까지 바닥을 보자라는 심리가 깔린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밑으로 빠졌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국민의힘에도 유능한 전략가들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말씀이 이거 안 먹히는 건가? 라는 거죠. 되는 건가? 중도에 호소력이 있는 네. 행보나 메시지가 뭐가 있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없었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러면 이거는 그거예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은 생각하지 마가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네. 계속 이재명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번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되면 이재명이냐 아니냐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머지 인물들은 안 보이는 거죠. 김문수, 뭐 그렇네요. 한동훈, 오세훈 이런 분들이 안 보이는 선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지 레이코프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코끼리 생각하면 그 코끼리가 이제 공화당 상징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그 프레임에 갇힌다라는 거죠. 어허.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게 아니고 네. 국민의힘이 이재명 국민의힘이? 대표만 비토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재명은 생각하지 마로 가야 되는데 이재명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도 예. 연설할 때 이재명만 계속. 그러니까 중도 입장에서는 계속 이재명 하니까 보수에서도 아, 그러면 이재명을 다시 보게 되죠. 아.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아니 난 중도입니다. 이 흐름이 그러세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볼 네. 때는 도대체 이게 조기 대선으로 가면 이건 뭐냐. 그렇네. 그렇죠. 예, 예. 이제 머릿속에 이재명밖에 안 남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재명. 그러다 보니까 조기 대선 국면으로 만약에 확 빠지면은 주목도는 어디로 간다? 이재명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박근혜 탄핵 당시도 떠올려 보면 그때도 조기 대선이었는데 상당히 시간이 없어요. 예. 딱 이 탄핵 딱 땅땅땅 파면 선고한 다음에 조기 대선인데 예. 금방 시간이 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바 이제 대세 굳어진 이 수치를 뒤집기가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진짜 시간이 없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그 인용되고 나서도 네. 그때도 뭐 탄핵에 반대한다 했지만 그때 뭐 불안해하셨죠 우리 예. 국민들께서. 근데 대선 주자가 그때도 뭐 자유한국당으로 이름 바꿔서 뭐 홍준표. 예, 나중에. 그 대선 예. 주자 경선이 많았었어요. 경선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반대한다 이러지만 막상 조기 대선 되면 어이쿠 나도 해볼래요 하고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게 좀 이율배반이죠. 네. 예. 반대한다 반대한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되면 네. 어이쿠 나도 한번 하고 다 등록을 하세요. 그러면 최소 5명 많으면 뭐 10명까지도 네. 등록해서 한다라는 건데 한다. 지금 와서 반대한다 하는 게 이게 약간 좀 뭐랄까 국민들 아시죠 다. 예, 다 안 맞아요. 보고 있는데 예. 이걸 또 어떻게 할 거냐. 그 인용된 다음에 또 어떻게 뭐라고 할 거냐 국민들 앞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쪽 뭐 지금 극으로 이제 가는 걸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민의힘의 후보들 몇 면을 보더라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2월 28일 이제 3월 중순쯤에 나오게 되면 조기 대선 가고 있는데 윤석열 그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게 부정선거론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 전문가로서 이 부정선거론이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하게 되십니까? 이거 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에 동의하는 비율이 네.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